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막 너무 지치고 망가져서 무려 4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완벽하게 고쳐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일단 시원하긴 하네요. 440만 원어치 회복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월 2천만 원짜리 거대한 영업 파이프라인 속 가장 핵심적인 그것도 무급으로 일하는 생체 데이터 자산으로 편입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약간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이 자료가 유독 흥미롭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부해 볼 대상은 바로 그 라만 홀딩스라는 기업의 휴먼 OS, 즉 인체 운용 시스템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왕, 고객들의 실제 체험 후기, 그리고 내부 영상 기록들입니다. 네, 자료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리부팅하는 신기한 건강기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고객이 자신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단 한 번의 체험이 어떻게 월 2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심사관이라는 상담사의 치밀한 수익 모델로 직결되는지 그 이면의 생태계를 파헤치는 겁니다. 네, 겉보기에는 첨단 건강관리 솔루션 같지만 그 내부를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인간의 생물학적 지표랑 소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의 엔진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죠, 이게. 맞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로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영업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그런 극단적인 시너지가 나오는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고객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고객들의 공통적인 여정은 대략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33만 원짜리 원데이 체험이나 아주 저비용으로 일단 발을 들여놓습니다. 네,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 한 번의 체험 이후에 고객들은 무려 440만 원짜리 휴먼 OS 인체 운용 가동권 11회를 덜컥 결제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44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대체 몸에 무슨 짓을 하길래 지갑을 열게 되는 걸까요? 약간 비유하자면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에 점프 케이블을 꽂아서 강제로 시동을 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점프 케이블이라는 비유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라만홀딩스는 고객이 호소하는 피로감을 의지 부족이나 스트레스 같은 추상적인 심리 문제로 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드웨어의 전력 부족으로 진단하죠. 아, 하드웨어 전력 부족이요? 네, 즉 뇌로 가는 전압이 끊긴 물리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PMF, 펄스 전자기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펄스 전자기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동을 건다는 건지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도 하나의 작은 건전지거든요. 피곤하다는 건 이 세포들의 전압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죠. 방전됐다. 네, 방전. PMF의 술은 외부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쏴서 방전된 세포라는 건전지들을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막 강제로 충전시켜버리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더해 VNS, 즉 미주신경 자극 기술을 병행하더라고요. 미주신경이요? 그건 또 뭡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이 신경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뇌에게 이제 싸우지 말고 쉬어 라고 물리적인 명령을 그냥 하달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릴레스 하려고 노력하거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내 몸에 브레이크를 강제로 밟고 배터리를 꽂아버리는 거네요. 하드웨어 강제 리부팅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순히 개운하다 이런 느낌만으로 440만 원을 긁지는 않을 텐데요. 그 지점에서 이들이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확신을 줍니다. 시원하다는 감각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수치는 객관적이니까요. 매회 세션을 진행할 때마다 고객을 세워두고 양 엄지발가락을 맞댄 상태에서 전면, 후면, 얼굴 사진을 아주 정밀하게 찍습니다. 후기 자료를 보면 그 사진 촬영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더라고요. 막 태블릿 PC로 뭔가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던데. 네.
그 사진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사선으로 틀어졌던 배꼽이 어떻게 수직 일자로 돌아왔는지, 굽었던 척추의 정렬이 어떻게 펴졌는지. 아, 눈으로 다 보이게. 그렇죠. 심지어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의 초점이 얼마나 선명해졌는지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게 되죠. 남이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인체 가동률 85%라는 최적의 상태를 향해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증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내 몸의 변화가 가장 완벽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열한 회를 진행하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막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끝날 때쯤. 11회 체험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고객은 불안해집니다. 아, 이거 끊으면 다시 예전에 그 고장난 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말이죠. 바로 그 생물학적인 불안과 아쉬움이 딱 교차하는 타이밍에 담당 심사관이 아주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파트너십 제도입니다. 맞아요. 서비스 품질이나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440만 원짜리 11회 연장권을 정확히 50% 할인된 220만 원에 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 지인 3명에게 휴먼 OS 홍보 유튜브 영상과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 제도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예리한 심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엄청난 배려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들의 구조가 그 기존의 다단계나 방문 판매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거 느꼈습니다. 보통 다단계는 내가 지인을 붙잡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한 번만 사봐 하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잖아요. 막 관계가 끊어질 각오를 하고 영업을 띄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고객이 지인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크로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해봤는데 진짜 몸이 달라지더라. 너도 이 링크 영상 한번 봐봐 하고 툭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훨씬 교묘합니다. 고객은 영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인에게 건강해지는 좋은 정보를 선물하는 어떤 명분을 얻죠. 아, 명분. 네, 그리고 그 명분 뒤에는 본인의 50% 할인이라는 아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이 있고요. 진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영업, 즉 이 기술이 44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카드를 긁게 만드는 클로징은 공인심사관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고객의 인맥은 쏙 빼오고 고객에게서 영업의 부담감은 완벽하게 거세해버리는 분업화 아닙니까 이거? 정확합니다. 본사와 심사관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해 완전 맹신하게 된 기존 고객이 자신의 신뢰도를 담보로 가장 확실한 신규 가망 고객을 무한대로 물어다주는 시스템입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콜드콜이 전혀 필요 없는 그야말로 꿈의 영업망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까 그 고객이 지인 3명에게 링크를 보냈고 그 지인 3명이 심사관의 설명을 듣고 각각 정가인 440만 원을 결제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엄청난 돈, 내 인맥을 제공한 고객에게 떨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객이 얻는 건 오직 본인의 연장권 50% 할인, 즉 220만 원을 아낀 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공인심사관들입니다. 제가 이 문서들에 명시된 수익구조 계산식을 좀 파헤쳐봤거든요. 심사관의 초기 수익이 단수면 530만 원을 찍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게 대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지 숫자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볼까요? 이 시스템이 철저하게 심사관의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죠. 이 530만 원은 크게 두 갈래의 수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기존 고객의 연장에서 발생합니다. 50% 할인받아서 220만 원을 긁은 그 고객이요. 절반이나 깎아줬는데 심사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나요? 네, 떨어집니다. 기존 고객이 220만 원을 결제하면 심사관은 유치 수수료 20만 원, 그리고 가동 수수료 30만 원을 합쳐서 총 50만 원의 수익을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아, 할인을 해줬어도 내 고객이 연장만 하면 일단 50만 원이 기본으로 확보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진짜 폭발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고객이 던진 링크를 누르고 들어와서 결제한 신규 지인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인이 없으니까 각각 440만 원을 전부 결제하겠죠? 그렇죠. 정가로 하겠죠.
자료에 따르면 심사관은 이 신규 결제권에 대해서 1인당 유치 및 가동 수수료로 무려 160만 원을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1인당 160만 원이면 160만 원 곱하기 3명, 48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시죠. 기존 고객을 연장시키면서 받은 50만 원, 그리고 그 고객이 연결해준 지인 3명을 결제시키면서 받은 480만 원. 이 둘을 더하면 와, 정확히 총 5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몸이 고쳐졌다고 막 좋아하면서 지인 3명을 데려오면 그게 고스란히 심사관의 530만 원짜리 수익으로 한 번에 꽂히는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만홀딩스는 이걸 단순한 건당 수수료라고 부르지 않아요. 팀 단위 복제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팀 단위 복제요? 네, 기존은 고객 1명과 그가 데려온 지인 3명, 이 4명을 하나의 완벽한 팀으로 보는 겁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전단지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한 명의 고객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인체 가동률 85%의 상태로 올려놓으면 그 한 명이 자연스럽게 3명을 데려와서 530만 원짜리 하나의 팀을 완성해 주니까요. 1 더하기 3 구조의 1개 팀이 곧 530만 원을 의미한다. 그럼 만약 심사관이 이런 팀을 여러 개 굴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관이 이런 1 더하기 3 구조의 팀을 단 4개만 세팅하고 관리한다고 가정해보죠. 530만 원 곱하기 4팀이니까 월 2,120만 원이네요. 네, 단 4개 덩어리만 관리해도 매월 2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고수익이 창출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고객은 할인을 받아 기쁘고 지인들은 망가진 몸이 회복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이들의 데이터와 연결망을 관리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이쯤 들으시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나도 저렇게 남 좋은 일 시킬 게 아니라 당장 공인심사관이라는 걸 해서 2천만 원 벌고 싶은데 하실 겁니다. 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후기 자료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고객에서 심사관이 된 케이스죠. 네, 평범한 고객으로 10일의 체험을 시작했다가 이 수익 구조를 딱 깨닫고는 3개월 만에 본인이 심사관이 된 것도 모자라 새로운 심사관 5명을 양성해버렸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밟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죠? 심사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규정에 적힌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어떤 규정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아니 일단 겸업금지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조항을 어길 경우에 내야 하는 위약금이 무려 7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7억 원이요? 자료를 보면 본사에서 심사관들에게 이 휴먼 OS의 핵심 기술이나 기계의 원리를 속속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심사관의 역할은 그저 고객의 사진을 찍고 자율신경 진단표 데이터를 가감없이 본사에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진단표 좀 잘못 공유했다고 7억 원을 뱉어내라니? 이거 보안 서약이 아니라 거의 인질극 아닙니까? 솔직히 심사관들이 거대한 알고리즘을 유지하기 위한 그저 인간 센서나 데이터 수집기로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응이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니까요. 전통적인 기업이라면 직원에게만 두꺼운 매뉴얼을 외우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이론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라만 홀딩스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극도로 불신합니다. 오직 몸으로 체감한 생물학적 데이터만 믿죠. 그래서 심사관을 위한 전통적인 이론 교육 과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도 안 주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면 대체 어떻게 심사관 자격을 따고 고객을 컨설팅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본사가 지식 대신 7억 원이라는 극단적인 통제를 걸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사관은 타인의 데이터를 판독하고 영업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심사관 전용 금액으로 가동권을 끊임없이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계속 기기에 몸을 맡겨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면의 질, 감정의 안정성, 면역 반응 등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본인의 인체 가동률이 상시 85%에 달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관 본인의 척추가 굽어 있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면 440만 원짜리 최저가 생태계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아, 즉,
심사관 본인의 완벽하게 통제된 신체 자체가 이 회사에 걸어다니는 영업 카탈로그자 유일한 자격증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좋아요라고 말하는 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내 몸이 진 거다라고 뿜어내는 그 신체적 압도감과 아우라를 요구하는 거군요. 내 몸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생태계라 여전히 그 엄격한 통제는 숨이 막히긴 합니다. 극단적인 통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통제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그 가혹한 통제 반대편에 극단적인 보상이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계산한 월 2천만 원 수익 외에 또 다른 보상 있나요? 네, 단순한 현금 수수료를 넘어서는 시스템적 보상 체계입니다. 심사관이 본인처럼 일할 새로운 리더, 즉 다른 심사관을 양성할 때마다 혜택이 계단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주어지죠? 본인 밑으로 4명을 양성하면 심사관이 매월 본사에 내야 하는 시스템 운영료의 50%가 면제됩니다. 오, 그리고 만약 아까 그 후기의 주인공처럼 5명을 넘어서 더 많이 양성하게 되면요? 8명을 양성하게 되면 평생 완전 면제입니다. 월 275만 원에 달하는 시스템 운영 혜택을 영구적으로 무료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재무적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와, 275만 원이 평생 무료라고요? 네. 게다가 향후 자회사가 상장될 때 스톡 옵션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그 극단적 통제를 견뎌내고 시스템의 부속품을 넘어 리더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제국의 지분과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하드웨어를 강제로 리부팅하는 기술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인 3명을 추천하는 530만 원짜리 초기 수익 구조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스톡 옵션과 재무적 자유로 이어지는 구조라니. 그야말로 인간의 생물학적 욕망과 자본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아주 한데 용접해버린 거대한 생태계네요. 자, 이제 이 방대한 자유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머릿속에 한 줄로 정리해보죠. 네. 결국 라만홀딩스의 휴먼 OS 모델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사지나 건강을 파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감격한 고객의 데이터와 그들이 가진 인맥 네트워크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공인심사관이 최소한의 영업 저항만으로 단 1개 팀에서 530만 원, 4개 팀이면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무결점 경영 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기업의 철학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서에 드러난 숫자의 흐름과 규정, 그리고 고객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인간의 육체와 데이터를 비즈니스의 엔진으로 치환해내는 방식은 비즈니스 구조론적으로 볼 때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상상을 권해드립니다. 나의 척추 정렬 상태, 수면의 질, 심지어 스트레스를 견디는 감정의 안정성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생물학적 건강 지표가 누군가의 막대한 영업 실적으로 환산되고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자격 조건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의 신체 그 자체가 수백, 수천만 원의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완벽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변모할 때 과연 우리 삶의 주도권은 나의 자유의지에 남아있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 밤 내 방전된 세포에 점프 케이블을 꽂아 강제로 리부팅 시킬 저 인체 운용 시스템의 업데이트와 월 구독료에 종속되게 될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면서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은 이야기 딥다이브였습니다.